안녕하십니까? AT 파리지사 하정화 지사장 인사드립니다. 먼저 비대면으로나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유럽 시장 수출 동향 및 비관세 장벽 현황입니다. 먼저 목차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유럽 시장 개요를 설명하고 두 번째로 농수산식품 수출 동향, 그리고 다음으로 2020년과 21년 파리지사의 사업 추진 실적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여건 변화 및 비관세 장벽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 시장 개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시장은 EU 27개국과 주요 시장인 영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4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있고 유로화의 경우도 18개국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5억 명으로 독일의 인구가 가장 높으며 1인당 GDP는 3만 3천 불 수준입니다. 유럽은 경제 규모로는 세계 제2의 단일 경제권이며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농식품 강국들이 포진되어 있는 시장으로 식음료 부분 수출과 수입이 모두 세계 1위인 주요 시장입니다. 유럽 시장은 크게 소득과 문화적 배경, 언어, 인종 등의 관점에서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동유럽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각 권역별 특징을 살펴보자면 서유럽은 독일, 영국, 프랑스를 포괄하고 있으며 EU 인구의 51%, EU GDP의 64%로 유럽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한국 식품이 가장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는 시장으로 해당 시장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으로 식품들이 재유통되기도 합니다. 농수산식품 수출에 있어서는 유럽의 61%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라면과 김, 김치 등 가공식품들이 메인인 시장입니다. 다음으로 동유럽의 경우는 인구는 EU의 20% 수준에 달하나 GDP는 9.2%로 소득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성장세가 높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트로, 리들, 알디, 까르포, 오샹 등 서유럽 유통체인이 장악하고 있으며 알로에 음료 등 음료류와 커피 조제품, 라면 등이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 북유럽의 경우에는 인구는 EU의 4% 수준이나 인당 GDP가 5만 불 수준으로 서유럽 지역보다도 45%나 높은 소득 수준이 특징이며 자국 식문화가 약해 식문화 수용도가 높고 비건 및 유기농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장입니다. 라면과 음료 등의 제품 수출이 높습니다. 남유럽의 경우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스페인과 식문화 강국인 이탈리아가 포진되어 있어 자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농수산식품 수출에 있어서는 수산물 수출이 높은 지역으로 EU 수출 실적의 2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농수산식품 수출 동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 동향은 2017년 가장 높은 6억 7천만 불에서 이후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2021년부터 반등세를 기록하며 9월 기준 19%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7년 농수산식품 수출의 56%는 혼합조제 식료품이었으나 2021년 현재 그 비중은 26% 수준이며 다양한 농수산 가공식품의 실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2021년의 반등세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현재 기조로 6억 6천만 불 이상의 수출 실적 달성이 전망되며 이는 2017년의 최고점을 갱신할 것이 기대됩니다. 농식품의 부류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유럽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럽 지역은 장거리 운송으로 신선의 비중이 높지 않으며 가공식품이 메인 수출 품목인 시장입니다. 수산물의 경우 참치를 포함하는 수산 원물이 남유럽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올해 가격 상승으로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36.4%의 실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면류와 과자류, 소스류 등 다양한 가공식품과 김, 해초를 포함하는 해조류의 성장세가 높습니다. 9월까지의 수출 실적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내 간편식으로 20년 말 기준 실적이 48%까지 급증한 한국산 라면의 인기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외식업 수요로 실적이 감소하거나 주춤했던 음료, 스시용김, 만두, 소주 등도 시장이 회복되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식에 대한 인기가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 내 취식 증가로까지 연계되며 한국적인 제품인 김치, 조미김, 고추장, 불고기 소스, 쌈장, 참기름 등 다양한 한국적 제품들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나타내 유럽 시장 내 한국 식품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내에 면역력 증대 효과로 언론 보도가 많았던 발효식품 김치에 대한 인기가 지속 증가해 2017년에 600만 불 수준이었던 실적이 2020년 1000만 불 실적을 달성하고 올해에도 추가로 35%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은 특성상 역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여 국가별 수출 실적과 소비 실적이 일치하지 않는 특징을 가집니다. 유럽의 농식품 수출 주요 항구인 네덜란드는 전년 대비 14.3% 성장하였으며 독일은 53%, 프랑스는 56.8%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브렉시트 전에는 영국으로 수입되어 유럽 내 유통되던 제품들이 독일과 프랑스로 직수입되어 유통되는 상황과 각 국가별 자체적인 한국 농식품 수요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국의 경우는 7.7% 성장세에 그쳤습니다. 동유럽 지역에서 GDP가 가장 높은 폴란드도 농식품 수출이 소폭 상승했으나 스페인은 참치류의 수출 실적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파리지사의 사업 주요 추진 실적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지사에서는 유럽 시장의 농식품 수출 실적 반등의 모멘텀 마련을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충, 신규 시장 진입 지원, SNS를 통한 레시피 홍보, 파워 채널 연계 소비자 체험과 수입제도 변화 대응과 시장 정보 지원이라는 5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한국농식품 유통망 확충 부분입니다. 한국농식품은 한인마트와 일부 아시안마트 위주로 유통되고 있고 최근에서야 이제 현지 유통 매장으로 품목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로컬 소비자의 소비 확대를 위해 현지 대형 유통망을 통한 홍보 판촉과 최근 확대되고 있는 아마존, 까르푸, 마크로 등 주력 온라인 마켓몰을 통한 홍보 판촉을 지원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2020년, 2021년 연속으로 온라인 수출 상담회 K푸드 페어를 개최하여서 수출업체의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전년 대비 수출 상담액이 236% 증가하고 인삼 제품의 MOU 실적과 병김치가 이탈리아로 신규 수출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2년 만에 개최된 오프라인 박람회인 아누가 국제식품 박람회를 통해서도 현장에 방문한 내방객 대상 한국식품 요리 시연 및 시식 홍보 행사들을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수입자 대상 개별 벤더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서 6월에는 프랑스 고급 식품 박람회 우수 제품을 김치 제품이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현장 상담을 통해 라파에트의 신규 입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틈새 지역까지 유통망 확장을 위해 안테나샵 운영을 지원하여 한국 농식품의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NS 레시피 홍보 부분입니다. 유럽은 이질적인 식문화로 인해 제품 홍보 시 활용 방법에 대한 홍보가 중요합니다. 유럽의 소비자가 한국 농식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 홍보를 SNS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파워 인플루언서들과 연계한 퓨전 레시피 홍보를, 2021년에는 유럽 5개국의 110명의 앰버서더를 선정해 자발적인 K푸드 콘텐츠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여 총 1,900만 건의 확산 지수를 달성하고 레시피들을 모은 이북을 발간하여 추가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영국의 스타 셰프 마르코 피에르 화이트와 유명 밴드 전 보컬인 레이첼 스티븐슨과 함께
김치 레시피 챌린지를 온라인을 통해 개최하여서 총 116건의 레시피가 응모되었고 2명의 우승자 레시피를 라이브 쿠킹쇼로 진행하여서 김치 소비의 대중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파리지사는 다양한 파워 채널과 연계한 소비자 체험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파리의 레스토랑들과 연계한 K푸드 페어를 통해 26개의 파리 레스토랑들과 함께 한국 농식품을 다양한 소비자가 퓨전 메뉴로 체험하고 소비 저변을 확대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에 인기가 높아진 식품 구독 서비스 대규 스타벅스 채널과 연계하여서 작년과 올해 한국 농식품 대규모 샘플링을 추진하여서 프랑스와 영국 전역에 17,000여 명 소비자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여름 휴가 기간 프랑스 전역의 캠핑장과 연계한 상온 팩 김치와 BBQ 소스 홍보를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업체 대상 EU 수입제도 대응과 수출 시장 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2월 복합식품 수입제도에 대응해 업계와 유관기관 대상 EU 담당자를 초청한 웨비나를 개최하여서 제도 변화에 대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하였고 또한 현지화 사업을 통해 한국 수출업체의 현지 진출 애로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의 수출 시장 정보를 주 1회 이상 제공하고 다양한 국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슈별 정보 조사를 통해 업계의 유럽 시장 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리지사 사업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에서는 코로나로 관심이 높아진 발효식품 김치에 대한 중점 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미디어 홍보, 오토 채널 홍보, 대형 유통 매장 판촉, 온라인 쿠킹 클래스와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김치 수출이 전년 대비 38.5% 성장하며 최초로 1,000만 불 실적 달성에 성공하였으며 올해도 추가적으로 35%가 증가하여 주요 대형 유통마켓 체인들에서 김치를 신규 취급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파리지사에서는 식재료 시장인 호레카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마크로 체인과 연계한 셰프 대상 쿠킹쇼와 스타셰프와의 상품 설명회, 그리고 스페인 레스토랑 연계 홍보 행사와 파리 K푸드 윅 행사 등 다각적 홍보 행사를 통해 한국 농식품의 식재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면류, 김, 소스류, 참기름 등 다양한 식재료 품목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 여건 변화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 시장의 시장 여건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 본세로 경제 침체를 면치 못했던 유럽 시장은 21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안정세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4.8%로 예상했으며 내년 전망치도 유사한 4.5%의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동유럽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으나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유럽 시장 변화 사항들에 대해서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유통망 확대입니다. 2020년 팬데믹 상황 이후 유럽 내 식품 관련 온라인 유통망이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기존의 높은 배송 비용과 안전성 문제 등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식품 부문 온라인 구매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큰 폭 성장했고 유럽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는 40% 이상의 성장을 거둬 프랑스 정부의 견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독일, 프랑스의 경우 기존 대형 오프라인 유통체인의 온라인 마켓이나 클릭 앤 콜렉트도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 중입니다. 두 번째로 K트렌드의 영향이 지속될 것입니다. 영국의 식품지 더 그로서는 아시안 식품을 봉쇄의 수혜자로 꼽으며 최근 리서치에서 영국 소비자의 69%가 외식 메뉴로 아시안 요리를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BTS의 인기에 따라 젊은 층의 영향이 크던 한류가 코로나 상황을 거치며 K 방역으로 인한 국가 위상 제고와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다양한 컨텐츠의 인기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지속 제고되고 있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이 점차 아시안 식품 내에서도 한식과 한국 식품을 구별하여 인지하고 있어 긍정적인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류 유통 매장은 기존의 라면 음료 외에도 김, 캔김치, 소스 등 취급 품목을 지속 확장하고 있으며 아시안 마켓들의 한국 코너도 확장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과 친환경 트렌드는 유럽 식품 시장의 주요 트렌드입니다. 유기농, 비건, 대체육 등 틈새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김치를 비롯한 발효식품, 바이오틱스 제품들의 인기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SG 관점의 식품 포장재 관련 규제도 지속 강화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물류 애로 및 수입제도 강화 부분입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아시아 유럽 간 선박 품귀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물류비도 7배 이상 증가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시장 수요에도 불구하고 수입사들의 재고 관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 동유럽 출신 트럭 운송 인력이 대거 EU로 유출되면서 물류 대란으로 식품 매매가 비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브렉시트 상황이 본격화되며 EU 측에서는 영국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 유예 폐지를 예고하며 통관 인력을 확대하는 등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유럽 시장의 최근 수입 제도 및 비관세 장벽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브렉시트 시행으로 영국은 EU와 분리되어 수입제도, 인증, 상표권 등 독자적인 법규 체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영 FTA의 사전 체결과 과도기적 체제로 영국이 20년 말에 EU 식품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상황이나 순차적으로 독자적인 영국 규정이 신설되고 있으므로 규정들을 확인하셔서 수출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국 제품의 EU 이동 관련해서는 올해도 EU 영국 무역협력 협정 TCA의 원산지 관련 유예 조치로 인해 무관세 등 협정 관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완전한 원산지 증명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수입 제도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올해 4월 시행된 복합식품 수입제도 변경 사항입니다.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함유량과 관계없이 모든 동물 유래 재료는 EU의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0% 미만의 동물 유래 재료가 함유된 비상온 복합식품에 대해서는 공식 인증서가 필요하며 상온 복합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의 사설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산 유제품, 달걀, 꿀을 사용한 복합식품은 EU 수입이 불가하므로 EU로 수입 가능한 원산지의 재료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해당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유제품을 포함한 아이스크림류와 비스킷 제품들이 주로 타격을 받았으며 동물 유래 재료가 함유된 제품들은 비함유 레시피 개발 또는 승인된 원재료 공급처로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EU는 올해 3월 알로에 음료 제조 원료의 히드록시안트라센의 유전적 독성과 발암성을 확인하고 사용 금지 물질로 지정하였으므로 알로에 음료 및 관련 제품 수출자는 HAD 함유량에 대한 증빙을 구비할 것이 권고됩니다. 또한 EU에서는 에틸렌 옥사이드를 식품 살균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작년 9월 인도산 참깨에서 해당 성분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서 다양한 식품으로 검사가 확산되었으며 아이스크림, 시리얼, 제과 등의 첨가제로 사용되는 로커스트 빈검 및 구화검 등에서도 해당 성분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한국산 일부 라면에서 발견되어 리콜 조치된 경우가 있어 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식용식품으로 또한 분류되지 않았던 것을 식품으로 인정하기 위해 노벨 푸드로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는 원재료뿐 아니라 기술도 포함되며 곤충, 나노재료, 버섯류, 해조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식품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들깨는 노벨푸드 미승인 제품으로 들깨 속, 깻잎, 들기름이 포함된 제품들은 수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최근 수출이 늘고 있는 해조류 품목 중 김, 건조미역, 다시마 등도 수출 시 요오드 함량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은 EU 차원에서 식품 수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별 개별 체계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어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파리지사에서는 현지화 지원 사업을 통해 신규 제품의 수출 시 제도 및 비관세 장벽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탕세와 포장 폐기물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건강을 고려하여 설탕 관련 세금들을 가당음료에 대해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장재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플라스틱 포장세를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EU 개별 국가는 2024년 말까지 국가별 생산자 책임 제도와 인센티브를 통해 포장 폐기물 생성을 방지해야 합니다. 최근 현지 마켓에 가보면 대부분의 식품 패키지에 재활용 가능한 마크가 표기되어 있거나 종이로 대체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용량 제품의 경우 지퍼백을 도입해서 소량 패키지를 지향하고 세울 수 있는 도입팩을 도입해 포장재를 줄이기도 합니다. 포장 폐기물 감축은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이기도 한 부분이므로 가공식품의 패키지 개선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파리지사에서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유럽 시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